야, 나 이런 케이스 있다. 나 이 케이스 한번 수호님이랑 수호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좀 진상이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다거나 좀 난해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하고 미팅하는 거 좀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 케이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중에가 없어요? 다 어려워. 없어요? 케이스 하나 없어요?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잖아. 근데 준비를 하는데 다들 왜 안 해왔어? 없어요? 명단 작성. 명단 작성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많잖아요. 명단을 잘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명단을 적을 때 저는 어떻게 적냐면 일단은 다 내가 이 사람을 할 거 같고 이렇게 명단 작성할 게 없어. 명단 작성할 때 일단은 다 적어. 다 적을 때 근데 그래도 좀 구분해놓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우선은 성향적으로 구분을 좀 한번 해보세요. 사람적인 성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일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일이 좀 필요한 사람, 돈 벌어야 될 것 같은 니즈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괜찮아요. 일이 필요한 사람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성격적으로 약간 오지랖이 있거나 활동력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좀 아는 지인이 많은 사람,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향적으로 사람들과 많이 교류하는 사람, 활동이 많은 사람, 이런 맨날 바쁜 사람 있죠. 맨날 바쁜 사람, 어디도 다니고 누구도 만나고 약속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가 많냐면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주 만난다는 거, 이런 사람들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건강상의 목적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으냐면 직업을 갖고 있는데 직업분들이 조금 여자들이 많이 상대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미용실이나 뭐 네일샵이나 피부샵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외모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헬스장이나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 아니면 찜질방 있죠. 찜질방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을 만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컨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한번 일단 머리에서 떠올려 보고요. 자, 떠올린 상태에서 내가 명단을 적을 때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죠.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과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을 구분하세요. 자, 근데 사실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 구분해도 처음 전달하는 대부분 제품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품을 전달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을 전달할 사람의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사업에 맞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자꾸 제품만 얘기하게 되면 결국 제품 팔아주거나 제품 사주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구분을 할 때 이 사람을 접촉하거나 컨택하거나 접점을 찾는 것들이 제품이 돼야 되지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이런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때 내가 먹고 쓰는 것들이 추가적인 수입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와 연결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지 제품 좋아 애들 먹고 뭐가 없어 이런 얘기를 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굳이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가 아이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다고 기본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소비 패턴이 많은 사람 아니면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가족 중에서 가족력이 좀 있어서 건강관리 욕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리스트업을 쭉 해놓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분을 막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사람들을 이걸로 구분하려고 보니까 막 디테일하게 내가 알고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바쁘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없으니까 이걸 예측할 수가 없고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막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을 적은 다음에 이름 옆에다가 결혼 유무나 아이들 수나 이런 걸 쭉 적는 거예요. 부모님 같이 근처에 사시는지, 직업은 뭔지, 애가 피부 상태가 어떤지,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런 걸 쭉 적어놓고 여기다가 내가 얘한테 전달할 거를 맞춤으로 자꾸 미리 설계해 놓는 거예요. 얘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고, 아이가 9살이라고 했는데 얘는 성장이 필요할 것 같고 남편이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할 제품들 컨셉을 잡고 만나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나서 갑자기 애들 성장이 필요하지 않아, 뭐 하지 않아 이렇게 하다 보면 얘기가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리스트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 집에서 관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조금 성장이 좀 발육이 더뎌요. 근데 다이렉트 대놓고 네 아이가 키가 좀 작으니까 이거 먹여야 되잖아? 재수없죠? 기분 나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성장기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내가 봤더니 요즘에 우리 아이들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장기 이때 아니면 이때 큰 게 다 큰 게 아니야. 이때 크는 게 전부라고 하니까 이때 중심에 매겨야 되니까 나는 우리 애들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크다 멈출 수도 있다네? 여자들도 생리를 하다 보면 생리가 터지고 나면 그 이후부터 1, 2cm밖에 안 자랐는데 이렇게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자꾸 얘기를 해줘서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걸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관심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래서 이번에 관심 있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생겨 먹으니까 조금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그 사람이 내 입으로 직접 네 아이 먹여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먹일 관심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미리 그 배경 지식이나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 다이어트에 필요가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 명단 리스트업에는 다이어트 필요한 사람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당장 너 다이어트 해라고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없죠. 근데 그러면 요즘에 내가 그 주변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요즘에 옷이 잘 안 맞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요즘 이쁜 옷들은 많은데 다 여기서 왜 이렇게 사이즈 작게 나오니? 뭐 이런 얘기니까 주변적으로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여자는 자고 50kg 미만 때 나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관심을 끌거나 주 대화의 소재가 그런 외모적인 거 다이어트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먼저 끌어올리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거야? 미리 리스트업 상에서 미리 내가 예측해놨던 그 시뮬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팅을 덮어놓고 미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주제로 할 거고 그 얘기를 할 때 그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기승전결 전부 다 다이어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서서히 관심과 그리고 그런 니즈를 파악하게끔 해서 그들이 했을 때 결국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유전을 하게끔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인 거잖아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영양제도 저는 어떻게 전달한다 그랬어요? 영양제를 딱 만나게 되면 유산화를 조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관심 있거나 뭐 드시거나 했던 영양제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드시거나 관심 있는 영양제를 내가 받아요. 그래서 그 영양제 내 거 아니죠? 다른 데서 브랜드잖아요. 그래도 먼저 뭐부터 바꿔주냐면 의식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영양제가 먹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영양제 딱 받으면 얘는요 눈에 꼭 필요한 거고요. 얘는 간에 좋은 거고 얘는 피부에 좋은 거고 그들이 먹고 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걸 표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영양제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들을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 먹었던 것들도 얼마나 꾸준히 패턴을 가지고 챙겨 먹었는지 얼마나 비용을 지출해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지출했든지 간에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영양제를 먹겠다고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돈을 지출하라는 가치가 있다. 자, 대부분 영양제를 상담하다 보면 잘 챙겨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한쪽에 쌓여있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것도 안만 좋은 거라고 해도 쌓여있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쓰고 없어져야지 사업성이 있는 건데 안 먹고 안 쓰고 안 없어져요. 그러면 팔아만 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의식부터 바꿔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아서 그 영양제가 꼭 필요한 요소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영양제를 먹고 있는 거와 잘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항상 먼저 상대가 하고 있던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이거 드셨어요? 이거 비싼 건데 아니면 섭취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기분 나빠요. 그쵸?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네가 뭔데? 이런 생각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양제를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참 좋은 거고요. 이런 의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패턴을 잘하고 있다고 먼저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가격 대비 가치가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게 소비자가 가져가는 권리인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오늘은 제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 업종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상담하는데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다. 제품 한번 줘보시면 제가 지금 올바른 제품을 잘 드시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유용적이게 몸에 효율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채우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자, 보험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보험 대부분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리뉴얼 시키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험 설계하는 사람이 신뢰를 가냐면 자, 싹 갈아타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신뢰가 아니면
재설계해주고 부족한 것만 보완해서 드세요. 기존 거는 그냥 유지하시고 이렇게 더 신뢰를 가세요. 더 신뢰를 가죠. 근데 내가 처음에 상담할 때는 그렇게 해서 딱 받았어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기꺼이 저한테 뭔가를 주거나 상담을 받으려고 하겠죠. 응? 받았는데 같은 가격대에 자 우리 거는 리뉴할 게 별로 없죠. 왜냐면 기존 제품들은 대부분 몇 가지 안 들어있고 함량이 떨어지는 데 비해서 우리 거는 더 많은 개수가 들어있고 더 함량이 높고 가격은 저렴해요. 그럼 리뉴얼 시킬 때 전체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보험하고 틀린 게 필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목적은 기존 거 드시면서 괜찮으시면 비타민 D나 뭐나 더 추가 혜택시켜드리려고 제가 설계를 했는데 사실 이 가격이면 전체 제품을 다 리뉴얼해도 똑같은 5만 원이라고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나는 처음에 부담가지 않게끔 이 사람한테 설계해주거나 상담을 했지만 결국은 혜택이 되게끔 바꿔줄 수 있는 상담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을 뭐든지 쭉 몇 가지 정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타민 A가 어디에 좋은지, 비타민 B가 무슨 일을 하는지, 비타민 C가 어떤 일을 하는지, 비타민 D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외우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것들만 쭉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제품을 다 못 외워도 특정한 성분을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종합 비타민 고르는 법하고 각 영양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설명해주죠. 그거 여러분한테 왜 알려주는 것 같으세요? 그것들이 남한테 전달됐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 중요성을 의식을 심어주기에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되고 딱 설명할 때 비타민 A는요 눈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요. 비타민 C는 피로 회복이다 이런 것도 좋고요. 셀레늄은 항암영양제래요. 또 비타민 D가 소화기가 안 되면 이 몇 가지를 쭉 내가 상대가 갖고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전문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왜 배웠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영양제 많이 먹으면 안 되거나 부담되는 부분들을 의식 수준을 내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더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걸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쭉 외웠던 걸 쭉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있는 건 꼭 반드시 다 필요한 것들인데 여기 있는 건 그대로 다 들어있으면서 몸에 유익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성분이 한두 가지는 더 들어있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퍼센트가 실제로 함량이고 몸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건데 여기 함량이 지금 기존에 들어있는 것보다 한 2배, 3배 더 많이 들어있는데 가격은 저렴하거나 비싸다고 하면 바꿔볼 생각이 있는지. 자, 내가 유산화가 더 좋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그런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물어보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덮어놓고 영업하거나 푸시하거나 하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 의사를 존중해주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동의는 하겠죠? 똑같은 5만 원인데 좀 항상 비율이 이렇게 똑같은 5만 원에 하나 비타민 C가 100 들어있고 하나 500 들어있어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이게 바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당되는 제품을 한번 제가 선택한 브랜드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이렇게 그때는 내가 얘기를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브랜드 리뉴얼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내가 컨셉적으로 미리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에 맞는 자료를 비교해주기도 어렵고 말을 내가 설명하는 기생적으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적인 걸 선택한 사람이든 제품적인 선택한 사람이든 이 기본적인 얘기는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기본 얘기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자 사업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돈을 버는 아이템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버는 아이템은 많은데 그 아이템이 나같이 전문성이 뭐 요즘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고 뭐 영업해본 사람도 아닌 사람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겠냐 응? 내가 스스로 생각해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나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그냥 아줌마나 엄마 정도 수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사람이 내 타이틀도 모르고 돈 얼마 버는지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만난다고 하면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사업이란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조건들 같은 것도 없고 상황적이고도 안 좋았다고 하면 어떤 걸 내가 아이템을 선택하면 좋을지 생각했을 때 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업 아이템 어떤 아이템이 좋아요? 불변의 아이템. 유행 타는 게 좋아요? 막 트렌드나 막 그때그때 시대 변화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꾸준히 지금부터 불변하는 아이템이 사업성이 좋을까요? 불변의 아이템이 좋은 거. 왜?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아무거나 해도 돼. 그렇지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거나가 아니라 정말 특별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아이템을 선택해야지만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니즈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경험도 없고 솔직히 애들 둘만 키우고 영업을 해본 적도 아니고 사업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만약에 돈을 벌거나 사업 아이템을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내가 그 사업 안에서 적어도 능력 없는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파이가 있을지 생각해봤다. 응? 근데 웬만한 것들도 자 치킨집 하나를 해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치킨도 유행을 타더라고. 국내 치킨부터 파닭 치킨부터 그때그때 변화가 하다못해 치킨 장사도 그런데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기호나 유행을 타게 되는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도움될까? 불변의 아이템. 불변의 아이템이 뭔지 생각해봤더니 사람의 욕구더라. 자, 사람 욕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음식 장사 그래도 되는 건 뭐냐면요. 식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의 욕구들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웰니스 산업이나 실버 산업이나 건강 쪽 산업은 누구나 욕구가 같으니까 자, 요 떠오르는 뭐 우리가 미래 보고서든 아니면 뭐 향후 20년 뒤에든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망을 따져보잖아요. 향후 전망을 따질 때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실버 산업이나 고령화 때문에 웰니스 산업이나 건강 쪽이나 미래용 쪽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없어진 직군에 막 부동산도 있고 보험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더 지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실버 산업이나 웰니스 산업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버 산업이나 웰니스 산업 한다고 해서 요양보호사 따서 요양원 들어가서 일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이 건강 관련 쪽이 전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 관련 쪽을 뭐 체인점을 차리거나 뭔가 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근데 회사에서 유산이라고 하는 회사는 내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뭐만 하면 내가 건강적인 니즈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누구나 있어요. 내가 의식을 바꾸는 사람 없는 사람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바쁜 현대생활 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는 거라는 거 정도로 의식을 먼저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도 건강을 챙겨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건강을 챙겨야 되는 욕구를 갖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당장 아니든 향후 더 필요할 거고 더 많은 것들을 먹게 될 때 가장 좋은 제품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시중에 있는 어떤 제품보다 탁월하다는 것만 검증이 된다고 하면 나도 그 제품을 선택할 거고 소비자들도 누구나 그 제품을 선택한다고 하면 내가 특별한 능력이 되지 않아도 그런 일종의 그런 브랜드를 내가 선택해서 그런 걸 유통한다고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런 승산이 있는 아이템들조차도 내가 정말 비싼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내거나 임대료를 내거나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유산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만 먹고 쓰는 것들 한 달에 내가 20만 원 정도만 먹고 쓰면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무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 정도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가맹비로 낸 것도 아니고 나 다이어트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 거밖에 없더니 나한테 최고의 혜택을 주는 사업 프랜차이즈 가맹비 3개를 내준 거야. 근데 누군가는 굳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종합영양제 네토는구만 먹게 되면 또 소규모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줘요, 안 줘요? 주죠. 얼마까지? 7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체인점 하나 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매달 나하고 남편하고 영양제 한 통씩만 챙겨 먹거나 4인 가족으로 필요한 제품들을 브랜드 바꿔 쓰는 것만 가지고 어떤 권한을 줘요?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유통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무역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무역해야 하네요. 무역하고 있잖아요. 대만에서 먹고 쓰는 게 나한테 수입되고요. 미국에서 먹고 쓰는 게 나한테 수입되고요. 전 세계 20개국 전부 다 어느 나라에 가도 내가 전달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커미션을 줄 수 있는 영업권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예시 잘 듣는 게 뭐예요? 애플 대단한 회사죠. 자, 아이폰이 나오면 줄 서서 사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이폰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아이폰을 매니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폰이 줄 서서 살 정도 된다고 하면 아이폰 대리점을 하게 되면 돈 벌까요, 안 벌까요? 벌겠죠. 근데 애플에서 나한테 아이폰 대리점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이폰 대리점을 차리고 싶어도 어떤 조건을 제시할 거고 어떤 비용적인 게 지출될 거고, 그렇죠? 아이폰 전 세계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 건강적인 니즈는 누구나 있는 건데 전 세계 가장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비교해서 고르고 따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에 대한 영업권과 판권을 단지 뭐만 한 사람한테 제품을 써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그 기회를 마다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굳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먹고 쓰고 좋아서 자, 이 사업을 내가 안 해도 이 제품을 먹겠느냐? 저는 100%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비교했잖아요. 다니면서. 드시는 거 좋으시겠어요? 이 제품은 어떻고요? 저 제품은 어떤데? 비교를 다 해봤으니까 내가 사업하는 자 사장님이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요. 이 전화에서. 그런데 사장님이 먹고 있는 제품이 다른 제품들보다 10분의 1, 5분의 1, 20분의 1 값어치밖에 안 돼. 내가 10만 원 벌겠다고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거 그 제품을 사서 드시겠어요? 아니에요. 내 아이들은, 내 가족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고르고 따져서 선택하는 브랜드가 이 브랜드고 자, 그 얘기를 항상 제 입으로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안 해도 이 제품을 먹겠냐? 100%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제품을 권할 때 이 제품을 권하겠느냐? 100%예요. 그쵸? 자,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니죠? 근데도 하고 있는 이 형태는 뭐예요? 사업이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더니 그게 사업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내가 어차피 하겠더라. 뭐 때문에? 기본 오지랖 때문에. 자, 이거 세트를 먹고 있어요. 알았어. 내가 모르고 몰라서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왜 그거 먹으면서 막 또 내가 오지랖 떨까 안 떨까요? 떨죠. 그렇게 브랜드 바꿔주는 게 일이라고 하는 건데 일을 안 해도 그걸 한다고 하면 어차피 내가 지금 쓰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그런 영업권을 주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나도 브랜드 바꿔 쓰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한테 브랜드 바꿔주는 것들이 일이니까 내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더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요. 자, 사업 때문에 시작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80%는 뭐 때문에 시작하냐면 좋은 거 먹으려고 건강 때문에. 근데 나도 그렇게 비교해서 따지고 봤던 것처럼 누군가는 비교해서 따지고 볼 생각이 있어. 근데 몰라서 못 고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결정장애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해서 알려주시는 브랜드들이 자, 딱 여러분 선택해서 딱 알려줘 딱 그 선택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쵸? 기존에 알고 있는 브랜드도 있단 말이에요. 허벌이든 뉴스킨이든 아메이든 유니스티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는 거냐면 그들이 4지선다형이었던 단체에서 5지선다로 바꿔주는 것 뿐인 거야. 자, 여러분들 알려준다고 해서 그러면 당장 눈앞에서 딱 선택하지 않아요. 고민하거나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지선다형들 중에서 평소에 그들이 알만한 제품들, 생각하고 있을 만한 제품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씩 그 결정장애 있는 분들한테 정리해 줄 수 있죠. 뭐 어떤 견해로 전문가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로 비교해서 하나의 항목수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유사가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진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그분들이 허벌라이프, 유사나 유니시티, 뭐 시너지, 뉴스킨 그 브랜드들과 다이어트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사나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차이를 비교해주고 차이를 보여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차이를 느끼면 아까 얘기했듯이 5만원짜리인데 똑같이 5만원짜리인데 어떤 건 100 들어있고 어떤 건 500 들어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객관적이게 500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들과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다른 타협회사 제품 만들어서 왜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차이를 알라고. 여러분들 차이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얘기했듯이 이 사업을 안 해도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들 똑같은 소비자 계좌를 봤을 때도 그 오지선다주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하는데 이거 보는 게 아니라 그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업을 할 사람이든 제품을 먹을 사람이든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전달하고 결이 사업이냐 제품이냐가 달라지는 건데 자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사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승전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렴하게 먹는 거, 싸게 먹는 방법. 자 제일 난감해하는 게 뭐냐면 제품 들어갔는데 보상 어떻게 풀어요? 그쵸? 제품 하나 둘씩 들어가는 사람한테 보상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유상물이 하나 들어간 사람한테 보상을 풀게 풀어야 되는데 어떤 그 연결점을 찾아서 보상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 제품 들어간 사람한테 항상 어떻게? 기승전결이 저렴하게 먹는 법인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가입을, 자, 오늘 만났어요. 슬비 리더님을 만났어. 슬비 리더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슬비 리더님이 나한테 헬스팩이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슬비야, 오늘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물건을 사면 그럼 11만 원에 사는 건데 네가 만약에 똑같이 11만 원에 사는 거지만 오늘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10% 여기 회사 주는 적립 혜택이 있어. 너가 11,000원이 적립되거든? 어떻게 회원가입해줄까? 아니면 그냥 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적립. 그쵸? 이 사람이 적립에 회원가입을 부담스럽고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근데 뭘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회원가입한대요? 혜택을 설명했더니 회원가입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혜택인 거예요. 내가 어떤 귀찮음을 감수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면 기꺼이 그걸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자, 여기는 회사에서는 제품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구입하지 않아도 24시간 네가 G마켓, 옥션, 네이버 쇼핑하듯이 너 맘대로 알아서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일주일 전에 예약 구매하면 할인될 수도 있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줄줄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네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왕 쓰고 너도 쓰고 있으면은 네가 마트나 아니면 오케이 캐시백 카드 같은 거 쓸 때 혼자 적립할 수 있잖아. 그쵸? 혼자 적립하려면 오래 걸리죠. 근데 주변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제가 항상 예시 잘 들어주는 게 뭐냐면 마트 계산할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 카드가 없어. 내 거 들리고 싶으면 안 되고 있어. 들리고 싶으면 안 되고 있어. 나만 이런 거야? 그러잖아요. 어? 유사한 제품을 그렇게 싸게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립카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적립카드를 갖고 있으면 적어도 주변에 귀찮거나 그런 적립카드가 없는 사람들 걸 공유해서 같이 쌓아서 나중에 캐시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싸게만 먹는 게 아니라 캐시로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어. 내가 그 두 가지 현역들 다 소개시켜보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지금 먹는 거, 아이들 먹이는 거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선택해봐. 사업 얘기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그러면 보상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너처럼 헬스텍 하나 먹을 사람 몇 명, 유산균 먹을 사람 몇 명. 그랬을 때 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먹으면 10달 정도 먹으면 한 번 정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혜택이 아니에요. 혜택이죠. 소비자적인 혜택인 거예요. 굳이 사업 설명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너처럼 먹을 사람 4-5명만 있어도 뭐 3달에 한 번, 5-6달에 한 번, 10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이 먹는 거, 그 사람이 적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모아서 자, 우리 커피숍 가도 쿠폰 찍는 게 관심 있는 사람 있고 관심 없는 사람 있죠? 네. 관심 없는 사람 거 누가 찍어야 돼요? 내가 찍어야 돼. 그렇게 해서 적립하는 거 가지고 내가 한 장 공짜로 먹듯이 한 번 정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네가 두 가지 다 알아보고 한번 해봐.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 차이는 뭐죠? 회원가입 2만 원 차이 있죠? 2만 원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코스트코 가면 특별한 제품들 많죠? 그래서 코스트코 연회비 3만 원씩 내면서도 굳이 그 연회비 가입해서 제품 사러 가요? 안 가요? 가죠. 유사한 제품들이 특별하고 괜찮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적립받는 혜택을 가질 수 있는 멤버십을 가져가는데 평생 회원가입이 얼마나 돼요? 2만 원. 코스트코 연간회원비 3만 원하고 비교해주면 비싸게 느껴져요? 평생 회원인데 특별한 제품들을 내가 적립받을 수 있게끔 회사에다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원 혜택인데 항상 설명과 비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냥 회원가입이 2만 원 내라고 하면 내가 쓸데없이 그 돈을 왜 내?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정말 퀄리티 있는 마켓에 퀄리티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내가 평생 특별한 자격으로 느낄 수 있는 회원가입비가 2만 원인 거예요. 그쵸? 2만 원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죠? 다이어리도 주고요, 제품 안내도 주고요. 내가 혹시라도 이 제품을 마케팅에 전달할 때 필요한 비즈니스 툴을 또 주죠. 손해라는 느낌이 안 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BC를 개설하거나 1BC나 3BC를 개설할 때 캐시백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3BC 개설하면 캐시백 받죠. 500포인트 개설하면 약 한 3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캐시백 받을 때 그 캐시백을 받는 혜택들을 가지고 3만 원 받는 혜택을 가지고 회원 가입비를 상쇄시켜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비용이 한 120만 원, 150만 원 들어가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실지출로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뒤로 백 들어오는 백 캐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적립금에 대한 혜택 설명할 수 있고요. 백 캐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20만 원짜리 산다. 시티자동차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 날아갔네. 자, 120만 원짜리 산다. 그럴 수 있죠? 다이어트 2달 정도를 다이어트 투자 풀하면 125만 원, 12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설명할 때 첫 적립금 혜택 있죠? 그걸 똑같이 할인 혜택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캐시백 혜택은요. 한 3만 원 들어온다고 했죠? 자, 원래 이 사람은 내가 설명할 때 이걸 지출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첫 적립금 혜택과 캐시백 혜택을 다 합하면 얼마죠? 15만 원이죠?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야. 실제로 내가 105만 원 정도면 이거를 해볼 수 있는 거야. 왜? 이것들도 어쨌든 적립금이니까 나중에 아이들 영양제 사줘도 되고요. 이건 캐시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느낌이 한 번에 구입하거나 어떤 걸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최대 할인율을 얼마? 13%에서 15% 이상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응? 한 번에 슬립실 내는 것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준 분이 선택을 할 때 120부담을 가질까 이거라고 생각할까요? 이걸로 생각하는 거죠. 전제는 이걸 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생겨줬을 때. 그래서 항상 이때 이거는 근데 그냥 챙길 수 없으시고 적립 쿠폰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4주나 8주 단위 오토 걸라고 여기서 오토 설명하면 오토 회원 가입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는 120만 원 정도의 지출하셔야지가 되는 게 맞는데 그것들을 한 번에 구입한다고 했을 때 이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한 3개월 정도를 온 가족이 먹을 걸 한 번에 구입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게끔 해드린다. 선택을 그냥 하셔도 된다. 그런데 이런 할인 퍼센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대신에 이런 혜택을 제가 챙겨드리려고 자동 오토로 걸어드릴 테니까 이때 필요한 제품들을 미리 걸어놓으셔라. 해서 자동 오토를 걸게 되면 혜택도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동차 오토 걸어서 공짜로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제품을 드실 때 이 사람이 하고 나면은 화이버즈 하나라도 아니면 유산균버즈 하나라도 헬스테 하나를 꾸준히 먹으려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100%를 채워주지 않으셔도요. 50포인트라도 11포인트로 오토 걸어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꼭 BC 내는 분들 100포인트 맞춰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요. 자, BC가 오픈되어 있어도 내가 오토를 유지하는 데 거의 개념은 실제로 내가 밑에 다운라인이 있거나 내가 마케팅 잘했을 때 그 오토 유지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전에는 누구나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다? 싸게 좋게 혜택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쵸? 그거에 대한 관심 있으실 때 누구 소개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100포인트 돌려도 무한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것만 잡고 싸게 혜택 볼 수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명단 작성하실 때 이걸 구분해 놓으실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품을 선택 전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제품을 궁극적으로 쓰는 양을 늘리면 한 달에 자 제가 컨셉을 잡을 때 이 집안에서 아이들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본인들이든 남편이든 쓰는 제품들이 기본으로 한 100포인트 이상씩 매달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캐시백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그 컨셉을 잡아서 명단 작성할 때 제품 하나하나씩 다 나눠서 미리 설계해 본다는 자체는 언제쯤 정도 되면 제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얼마큼의 제품 먹는 이유가 되면 BC를 설명해 줘도 되는지에 대한 컨셉도 잡힐까 안 잡힐까? 잡히겠죠. 그리고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나 직업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맞춰서 니즈 스타트를 꾸준히 해주면서 어떤 걸 설명해 주냐면 제일 중요하냐면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변화 없이 추가적으로 남는 시간을 통해서 추가 수입을 버는 일에 대한 관심도를 유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자,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이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거나 예를 들어서 이걸 막 출퇴근해야 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변화할 수 없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추가적인 걸 뭔가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막상 추가적인 걸 몰라 하려고 봤더니 시간적인 거, 비용적인 거, 상황적인 거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잘 안 맞는 상태에서 시간을 적게 쓰면서 내가 비용적인 거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추가적인 시간을 본인이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를 자 어떤 메시지로 하랬어요? U 메시지, I 메시지, I 메시지. 상대방을요, 자꾸 상대방에 대한 얘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꾸 본인의 삶을 평가받거나 비난받거나 뭔가 사람들한테 터치받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는 이랬어. 나는 솔직히 있잖아. 남편이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혹시 경제력이 없어졌을 경우에 우리 경제 상황 어떻게 될지 항상 고민이었고 내가 나이가 들었어. 우리 어제 오설사님도 사업 설명했지만 노후에 대한 부분을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막상 봤더니 필요한 것 같더라고. 자, 현실 점검이나 그런 얘기들을 아이 메시지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하기 위해서야? 그 사람들한테 뭘 바꿔주기 위해서? 의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품적인 거든 뭐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 바꿔주는 거. 의식 바꿔주는 거. 자, 제품을 처음에 내가 설명할 때 그런 거에 가치를 설명했다는 거 뭘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품을 먹어야 되는 그 이유, 응? 꾸준한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해서 의식을 바꿔주는 것들이 첫 번째 이유였다고 하면 현실 점검을 해주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동기 유발이 첫 번째예요. 유산화가 아니라, 응? 유산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을 그냥 가져가다 보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나는 그 액션 동기를 끌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란 말이야. 동기가 유발되고 난 다음에 자 그때 내가 동기가 유발되는 상태에서 유산화해 라고 얘기하면 목적 있어 보여 없어요? 목적 있어 보이죠? 네가 여태까지 그 얘기하려고 나한테 얘기했구나. 어? 그럼 신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그냥 그런 거치로 가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동기 유발이 끝났어. 그 다음 무슨 얘기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배우기라도 하고 그냥 애들 보내고 엄마들 수다 떠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취미 활동을 해도 나중에 가치 있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걸 하거나 응? 실제로 내가 그냥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라 생산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생산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 없어? 너는 만약에 한다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상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고민이 많이 했겠어. 막상 생각나는 거 없더라. 내가 하려고 해서 시켜주거나 써둔 사람도 많지 않고 나는 생산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이게 그렇게 인정받거나 평가받을 위치는 아니라는 것들을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그렇다고 막상 넣을 수는 있는 건 없고 내가 처음에 내가 이거 소개해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처음에 와닿지가 않았어. 그런데 그냥 아줌마들 만나면서 수다 떨면서 맨날 남편 흉이나 보고 학부모도 흉이나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꼬투리 잡아서 흉보고 이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비생산적이게 보내는 것보다 적어도 내가 살면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응? 살면서 건강적인 관심을 누구나 가져야 되죠. 자기 관리에 대한 목적은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 하나만 똑똑하게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좀 갖다 보면 집안에서 적어도 누군가 하나 정도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아줌마들 모여서 남편 보는 시간보다는 건강에 관련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배우는 것만 가지고도 내 머리 안에 담기는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그 관심에 갔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왜 살은 안 빠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내가 느껴서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내가 가다 보니까 만나본 사람들이 사람들은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고 남용 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긍정적이고 뭔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 계속 사람을 보면서 내가 동기가 되고 자극을 받으니까 그냥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좋았다. 여기 안에서 돈을 버는 목적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 외적인 것들 여러 가지의 가치적인 것들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 활동 동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를 일으키는 요소가 돈에 기반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자아 실현에 대한 기반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돈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돈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유산을 느끼고 있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외모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요. 왜? 관심이 자기애가 생기고 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제가 이사하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게 처음부터 외모나 복장이 바뀌어요. 응? 그리고 또 뭐가 바뀌어요? 평소에 읽지 않는 책을 읽죠. 서점 가서 한번 보지도 않았던 자기계발서나 성공책 이런 것들 읽어요? 안 읽어요? 희한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거나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 모습들 자체가 멋지지 않아요? 내가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자체가 괜찮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 나는 이거 하면서 좋은 게 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 하면서 내가 바뀌고 있는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변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자꾸 뭔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자세, 난 이런 사람인지 몰랐거든. 응?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배워가는 그 자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건강적인 관심이 있고 성장적인 관심이 있고 당뇨나 고지혈증, 혈흔병에 관심이 있으면 하다못해 내가 밥을 하나 차려도 음식 하나 준비해도 가족도 건강을 챙기는 거에서 내가 조금 더 의식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응?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필요한 영양제를 고를 때도 내가 안목이 있거나 실제로 어떤 고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지출 소비하면서도 좀 가치 있는 소비를 하거나 괜찮은 한정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내가 바뀌는 것만 가지고도 괜찮잖아요. 어떤 글씨 어떻게 썼냐면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떨거나 TV 보거나 잠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내가 보내고 있던 시간 패턴을 바꾸는 것만 가지고 내가 얻어갔던 혜택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실제로 그랬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니까요. 앞에서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김 전사님이 있잖아요. 불쌍히 보였다고. 측은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는 걸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자존감이 올라오고 자기애가 생겨요. 우리 자존감과 자기애가 생겨서 용산이 올리는데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가 어제 했던 사업 설명 동영상 보시고 너무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셨대요.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없는데.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저는 예전에 건수포님이 이런 얘기, 저 원래 이렇게 말 잘하지 못해 이럴 때는 사실 공감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계를 밟고 있으니까 너무 공감이 그쵸? 되는 거예요. 예. 나 옛날에 나도 안 이랬어. 근데 점점 나도 보면 변한 게 나도 느껴지지만 내가 만나는 지금 있는 사람들 다 변하는 거. 우리 김 전사님도 얼마나 많이 변했게요? 김 전사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력이 밖으로 내뱉는 게 잘 안 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신데 밖으로 표현할 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시거나 근데 지금은 강의 잘 하시죠. 그리고 딱딱 떨어지게 다 정리되게 하시죠. 사람들 되게 부러워하고 똑순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미지잖아요. 되게 지금 뒷산 것 같아요. 디스 아니고 디스 아니고 어쨌든 자 변하는 게 자꾸 느껴지니까 좋은 거예요. 맨날 나한테 강의 못해. 나 이런 것만 안 시키면 지금 강의 못 받아요. 강드 팀장 하신 거 아시죠? 강사들 양산하는 그 올해도 공무상인가 감사들 받잖아요. 본인이 강의 못하겠다고 막 죽겠다고 했었는데 강사들 키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어떤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강사 팀장을 할 때 강사 팀장님들을 저기들이 멘티들이 존경해요, 되게. 맞아. 남한테 존경받고 남한테 어떤 위로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뀌는 것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있으면 애들이 엄마는 이렇게 막 어떤 이렇게 무시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걸 느끼거나 했을 사람들인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만나는 사람이든 제품을 만나는 사람이든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다이어트 하는 여민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어제 여민 선생님 다이어트 강의 들었다. 손. 항상 이렇다? 자료는 많이 올라와요. 그쵸? 근데 자료를 습득하거나 내 걸로 체화시키는 분들 많지가 않아. 그래서 자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들이 다이어트 고객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런 다이어트 고객들은 어디에 만난 거래요? 다 값이 비싸네, 뭐가 어떠네 얘기를 하지만 결국 뭐에 관심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만난 거랬어. 다이어트 하려고. 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심 있어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품이든 사업이든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흥미가 있기 때문에 와서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내가 그 가지고 있는 흥미를 유지시켜주고 그 흥미를 아예 결정을 바꿔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만이 그걸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물어보는 거 정도는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사업을 선택하든 제품을 선택하든 누구 때문에 선택한다? 나 때문에 선택한다. 자, 제품 선택하기 전에 제품 경험도 안 해봤어요. 데이터 한번 쭉 봤겠죠. 그래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때 누구 선택해요?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나를 조금 만드시는 시간을 써야 돼요. 나를 브랜드화하고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가고 싶고 자 똑같은 일을 해도요. 누군가는 정말 판매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전문 컨설턴트나 카운슬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일요일날 뭐 있었어요? 건강관리사 시험 있었잖아요. 자 누군가는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그들을 컨설팅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의 자격 요건을 갖춰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가 하라고 시켰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나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그냥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조금 더 분석적이게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뱉은 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다더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어함과 확실히 틀리죠. 상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주변의 고객들이 다이어트 고객이 많아? 주변의 고객들이 아예 성장이 컨셉이 많아? 그러면 초기 분들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모든 걸 다 전문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자, 내 주변의 고객들 중에서 다이어트 할 사람이 많아.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돼요? 다이어트부터 봐야 돼요. 모든 거에 대한 박학다식은 어렵지만 한 가지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하나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한 가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에 대한 욕심을 내고 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 뭐부터 하라고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그런 컨셉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헬스백은 헬스백, 그거 하나 파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하나 완성되는 거 없이 그냥 시간만 가는 거 같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컨셉을 잡는 거야. 나는 정말 매출 좀 크고 다이어트 디톡스 관심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디톡스를 한번 좀 파보자. 그럼 매출 커지겠죠. 내 주변에는 아토피나 비염 많으니까 아토피 비염에 관한 것만 전문적이지. 자, 제품적인 공부를 하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비염이나 아토피나 전문 성인병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더 많이 알고 있게 돼요. 왜? 그들한테는 그게 니즈이기 때문에 파요, 안 파요? 그리고 의사들 들은 풍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전문가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부족하거나 공감 형성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들이 많아야 돼요. 자, 컨설팅을 할 때는 영양제에 대한 전문성을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그 병증에 대한 전반적인 컨셉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근육병이 왜 생기고 고지혈증이 왜 생기고 그렇게 하면 치료요법으로는 혈류를 묽게 한다는 그런 약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병원적 요법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완치나 완성도는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떤 걸로 할 수 있는지, 거기서 음식적인 요법을 쓰라고 하지 않는지를 꾸준히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증에는 다 음식적인 요법하고 운동요법 다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그 운동요법 왜 쓰는 것 같아요? 대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의 체온을 높이고 대사율이 높아지면 활성화되는 게 틀리니까. 근데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데 운동만 한다고 달라지지 않죠. 음식요법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대사율을 높이고 필요한 영양소 공급했을 때 실제로 정상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 몸은 뭘로 만들어졌다? 다 먹어서 만들어졌다. 그쵸?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고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쵸? 음식을 먹는 이유도 음식을 맛있어서 먹는 것도 있죠. 음식 안에 특정한 성분들이 내 몸에 유용하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런 비율을 적절하게 계속 해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병증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걸 먼저 PR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하고 있는 방법들은 병증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약물적인 요법은 어떤 요법이에요? 즉각적인 요법이고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항생제 안 좋다. 자, 항생제 처방하면 금방 열 내리고 염증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근데 항생제가 안 좋은 2차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항생제 장복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알면서 쓰는 사람 있죠?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괜찮은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걸 바꾸는 게 좋다. 내가 설명할 때도 항생제 안 좋은 거는 다 알아. 근데 엄마는 급하니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나도 처음에는 그때그때 즉각적인 반응이 좋은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하고 어떤 방법을 내가 알았다고 하면 그걸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배경 지식이 많아야 이걸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라고 하냐면 일단은 한 가지의 전문가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컨셉을 알고 있고 그 배경 지식 전문가가 좀 되어 있고 많이도 시간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제가 미팅할 때 처음에 뭘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다 그랬죠. 그런 것들 대부분이 그들이 갖고 있는 병증적인 것들 아니면 뭔가에 대한 증상적인 것들 그들은 내가 상담을 하면요 그래도 자기보다 내가 전문가로 생각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배경식 검색하면 우리 네이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한 5분 10분 정도만 내가 배경식 읽고 가면 머리에 남는 잔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미리 사전에 명단 작성을 할 때 뭐 있다 그랬어요? 병증적인 거든 건강적인 관심 있는 것들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엄마가 당뇨병이라 했었는데 걔가 좀 피부가 좀 안 좋은데 그리고 쭉 사전에 검토하고 미리 정보를 좀 습득하고 가면 상담 스킬이 달라지는 거죠. 무턱대고 약속자보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줬을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신뢰하고 나를 찾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만나는 시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미리 컨셉을 잡고 가는 거야.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남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지는 내가 미리 잡고 움직이는 거야. 내가 무턱대고 막 내가 필요한 얘기만 막 해주고 듣고 싶은 얘기 안 하고 상대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여비서다이 뭐라 그랬어? 다이어트, 그은한 다이어트 상담하는데도 뭐가 반이래요?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전부라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상담하면서도 몇 킬로를 빼고 싶은지, 언제까지 빼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꾸준히 그 사람한테 질문해 주는 것만 가지고 상대방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은 나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실제로 이 사람한테 컨설턴스,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춤 뭔가 해주겠구나를 신뢰나 관심도 늘어난다 그랬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품을 하나 해도 아이가 평소에 불편한 건 없었는지, 식사는 어떤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응? 그들이 갖고 있는 패턴 안에서의 문제를 잡아주면서 같이 병행하려고 해줬을 때 온전히 나를 이해하고 컨설팅 해주는 걸 느끼지. 무턱대고 얘가 키가 안 자니까 칼슘 먹어야 되고요, 비타민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거보다는 아이 밥은 어떻게 먹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건 뭐고 안 먹는 건 뭐예요? 잠은 잘 자나요? 진짜 관심 있게끔 자 병원 가도 문진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정말 깊이 있게끔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단을 아무리 때깔나게 작성을 해도요, 실제로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거나 어떤 컨셉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팅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컨셉을 잡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명단을 좀 자세하게 적으셔서 스폰서가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명단은 내가 스스로가 기억하거나 메모리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 사람한테 해야지 하고 있다가도 그냥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리스트업을 해놓고 순서적으로 내가 스케줄을 짜기 위해서도 명단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만 작성이 됐다고 해서 바로 미팅할 수 있거나 하는 게 안 되잖아요. 뭐 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의 나이대나 직업이나 결혼 유무나 가족력이나 모든 것들을 쭉 적어보시고 성향적이나 성격적인 것들 다 쭉 적어놓으신 다음에 스폰서님 제가 오늘 미팅을 할 건데 제 명단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람들과 미팅한 경험이 있거나 제가 미팅에서 도움될 만한 소스는 있을까요? 해서 그 명단을 컨설팅을 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다는 몰라도 그 기본적인 자세히 적혀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한테 뭘 전달할 수 있는 대한 그런 접점을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어. 애 키는 어때? 와이프는 살은 찌지 않았고 가족력은 없고 남편은 피곤하지 않아. 남편 직업은 뭐야? 물어보다 보면 내가 평소에 명단에 적지 않았지만 디테일하게 뭘 캐치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가지고 이런 직업군들은 어떤 니즈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일 거야. 그럼 혹시 이런 상황이 아닌지 한번 예측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고 쭉 접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접점을 다양하게 찾아주게 되면 그게 다 100% 답은 아니지만 내가 적어도 미팅할 때 접점을 찾아가거나 다음 컨셉으로 넘어가기 좋은 베이스 소스가 돼요. 그래서 미팅을 작성하시고 나시면 항상 그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와 상의하시고요. 미팅이 끝난 다음에 상의하시는 게 아니라 미팅을 가기 전에 상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날 건데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어떤 관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 때문에 만나자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서로 얘기하면 좋을까를 꾸준히 상담해서 그 감각을 복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감이냐면 이 일은 감만 잡으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미팅을 동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행이 안 되면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느껴서 가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 스폰서들은 상담해 줄 때 뭘 하셔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그 미팅이 끝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막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미팅이 유쾌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게끔 마무리가 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 사업하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목적의식만 갖고 전달하다 보면 상대방의 시간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찜찜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죠. 클로징이 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찜찜하게 어색하게 다음에 또 만나러 헤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 미팅의 목적은 너가 그렇게 자꾸 뭔가 전달하려는 목적에 그 사람과 너가 공감하고 교감하는 시간이 먼저 그게 한 시간이라고 하면 결국 그 상태의 의식이 바뀌고 난 다음에 선택하신 항목 중에서 유산을 던져주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유산하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의식 바꿔주는 데 시간 많이 쓰고 공감해주는 데 시간 많이 쓰고 소통하는 데 시간 많이 쓰고 결국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게 생각났을 때 필요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게끔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만나고 싶은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낄 때 얘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만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소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르다는 게 아니라 얘는 그래도 뭔가를 더 진취적이고 의지 있게 뭔가 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자, 내가 브랜드화되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변하는 내 모습이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리크팅하기 좋은, 클로징하기 좋은 도구가 돼요. 조금 더 예쁘고 가꾸고 변화되고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 좀 더 전문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상대가 그런 모습에 대한 동경도 생기고요. 상대가 내가 자기가 물어봤을 때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신뢰도 생기고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명단을 적으시고 준비하실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디테일하게 적으시고 그리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거예요. 명단 적는 목적은 미팅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컨셉 잡고 그리고 잡고 가도 틀어지는 경우는 생기죠. 근데 예측을 하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할 필요한 정보를 내가 준비하고 가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자, 감각적으로 스폰서님하고 미리 컨셉 잡거나 상담해보신 다음에 뭐만 그게 100% 답은 아니지만 감각만 익히고 가는 걸로 쭉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주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준비를 안 해오시니까